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입니다. 굿모닝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삼전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제 보니까 그 삼전은 호황이잖아요. 근데 적자의 늪에 빠진 우리 반도체 설계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지적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기사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현재 보니까 코로나 그 19 확산 이후 이제 뭐 인공지능 AI나 자율주행 등 그런 신산업이 성장하잖아요. 급성장하는데 그 D램과 차량용 반도체 등 그 분야를 불문하고 반도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슈퍼 사이클을 예고하죠. 근데 현실은 국내 팹리스라는 게 뭐냐면 반도체 설계 전문 업체를 말하잖아요. 그럼 팹리스는 현재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특히 중소형 팹리스들이 적자에 허덕이면서 붕괴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랍니다. 그래서 국내 주요 팹리스 상장사 20곳을 그 실적을 한번 분석해 보니까 지난해 연매출 1,000억 원을 겨우 넘긴 곳이 실리콘웍스하고 AD 테크놀로지하고 제주 반도체, 뭐 어버브 반도체, 아나페스, 텔레칩스 한 6곳에 불과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그 아나페스는 1,010억 원, 텔레칩스는 1,007억 원, 연매출 1,000억 원대 겨우 턱걸이 한 거죠. 그 IT 그 산업 호황에도 힘입어서 국내 팹리스 1위 실리콘웍스가 사상 처음으로 연매출 1조 원을 돌파했고요. 팹리스 20곳의 매출 합계 추정치는 아직 연간 실적을 공개하지 않은 그 일부 업체들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을 제외하고도 전년 대비 한 15.9% 늘어난 2조 5,483억 원을 기록한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미국의 AMD의 지난해 4분기 매출이 그 32억 4천만 달러, 약 3조 6,400억 대요. 3조 6,400원에 70%에 불과하는 거죠. 그 20곳의 영업이익 총합 추정치가 700억 원대 초반으로 영업이익률이 2.8%에 그치는 거죠. 그나마 실리콘웍스를 제외하면 대부분 다 적자예요. 실제로 20곳 중 9곳이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적자 상태입니다. 적자. 굉장히 힘든 거죠. 팹리스는 반도체를 만드는 그 공장이 없는 설계 전문 업체를 말하는데 그 이들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그 머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PC의 그 CPU나 GPU 등의 그 반도체를 설계한 뒤에 파운드리 업체에 생산을 맡기고 그 이후에는 IT나 완성체 업체 등의 고객을 납품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2025년 그 세계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약 374조 원 정도 되는데 그 2019년 그 2,269억 달러에서 연평균 한 7.6%씩 고성장이 예상돼요. 고성장. 통상 팹리스가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6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2025년에 팹리스에서만 220조 원이 넘는 시장이 열리는 셈이죠. 그래서 이는 지난해 3전 총 매출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그 팹리스 빈국이죠, 완전. 가난한 나라, 팹리스 빈국 한국은 이 거대한 시장에서 굉장히 소외되어 있어요. 2019년에 한국 기업의 팹리스 시장 점유율은 3전의 그 시스템 사업부 2.4%를 포함해서 고작 3.2%밖에 안 됩니다. 3.2%.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작죠. 그나마 3전을 빼면 1%도 못 미쳐요. 퀄컴이나 AMD나 엔비디아 등을 앞세워서 전체 시장의 65%를 미국이 장악하고 있죠. 그 대만과 중국과 비교하기도 굉장히 초라한 수치입니다. 대만과 그 중국의 글로벌 팹리스 시장 점유율이 2019년 기준 각각 17%하고 15%예요. 지금 중국한테도 엄청 밀리는 거죠. 그 국내 팹리스 업체들은 그 삼성과 LG전자 등 국내 대기업에 자신들의 설계한 칩을 공급하면서 사업을 여태까지 영위해 왔어요. 하지만 그 각각의 칩 기능이 스마트폰 AP에 집약되는 원치바와 그 정부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업체들의 가격 경쟁에서 상당히 밀리는 거죠. 또 고객사에서 직접 칩을 개발하는 내재화 움직임 등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A사 모 대표는 대기업에 공급하지 않으면 매출을 내기가 쉽지 않고요. 해외로 나가자니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는 그 중국 업체랑 가격 경쟁력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파운드리 대란도 중소 팹리스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제품을 생산하고 싶어도 이들을 받아줄 파운드리를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탓이죠. 그 스마트폰용 집적외로 그 IC를 설계하는 그 비모사 대표도 주문이 몰려들다 보니 파운드리 업체들은 더 많은 이익을 장기간 보장하는 고객사에 한해서 생산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팹리스가 아니면 안정적인 생산이 어렵다는 거죠. 그 설상가상으로 최근 중국 팹리스들이 주문 가격을 올리면서 한국 기업은 우선순위에서 더 밀리고 있는 거죠. 상당히 좀 아이러니합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국이 거의 절대 다수죠. 65%, 대만 17%, 중국이 15%, 우리는 3점 포함해서 속된 말로 꼴랑 3.2%입니다. 이러니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참 안타까워요. 너무 뭐 삼성전자 좋은 회사지만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도 이게 성장을 해야 하는데 너무 지금 못 크고 있는 겁니다. 과연 진짜 중소기업들이 너무 실력이 없어서 못 크는 건지 아니면 정부에서 제대로 지원을 안 해서 그런 건지 한번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한번 분석해서 이 기업들이 좀 성장할 수 있도록 한번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중소기업들이 잘 돼야겠죠. 그래야지 우수한 인력들도 자꾸 양성화될 테고, 뭐 삼성만 너무 잘 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그래요. 삼성을 비롯해서 모든 우리 국내 기업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이나 대만들이 굉장히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이 좀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아쉬워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꼭 이 내용을 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하여튼 그 반도체는 앞으로 우리가 먹거리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고 결국 산업의 쌀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잘 돼야죠.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또한 그 팹리스도 상당히 잘 돼야 돼요.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상 마치겠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활기차고 편안한 휴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